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0단원의 가장 앞부분에서 externality가 무엇인지, 그리고 positive와 negative externality의 각각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제 그 뒷부분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1의 A번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앞에서 배웠던 서플러스 부분에 대한 복습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러한 어떤 서플러스, 즉 이코노믹 웰빙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부분을 웰페어 이코노믹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면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디맨드 커브는 어떠한 것을 의미를 했었냐면 소비자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디맨드 커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려는 최고 금액을 디맨드 커브라고 바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커브의 경우에는 어떤 생산자에게 있어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것이 서플라이 커브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퀄리브리움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시장에게 맡겨 놓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게 맡겨 놓았을 때 균형량이 생산 그리고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균형 가격에서 량이 생산되고 소비될 때에 프로듀서와 컨슈머 서플러스 모두의 합을 요걸 합친 거의 합을 가장 극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1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여기 왼편의 균형 가격 그리고 여기 X축의 균형 거래량만큼이 거래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단원의 경우에는 우선 여기 지금 알루미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고 혹은 알루미늄 제품을 소비하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속 알루미늄이라는 이야기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이제 C번 부분에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뭐였죠? 뭐였나요?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면 이러한 것을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 때 발생하는 어떤 오폐수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뭐 그러한 환경 오염이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얼마만큼의 환경 오염을 시키는지, 즉 얼마만큼의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발생시키는지를 만약에 수치로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을 그
cost to societ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서플라이어가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이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금액으로 환산한 그런 비용을 이렇게 소셜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 비용 플러스 소셜 코스트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서플라이 커브, 이와 같은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요 부분에서 요만큼의 균형 알루미늄 제품량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가 실제로 지불하진 않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를 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실제로는 여기에 더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 커브, 기존 거 서플라이 커브를 얼마만큼을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엑스터널 코스트만큼,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환경오염 시키는 거를 수치로 환산을 한 만큼을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생산되던 거보다 이제 생산량이 줄었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생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더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서플라이어에게 원래 알루미늄 제품 생산할 때 내던 비용 플러스 어떤 소셜 코스트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렇게 프로듀서의 어떤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서플라이 커브 대비 소셜 코스트를 고려한 소셜 코스트 커브의 경우에는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플라이어에게 니네가 환경 오염시키는 것만큼을 만약에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아까 가정한다 했죠. 그러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서플라이어에게 더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마켓 페일리어, 엑스터널리티는 우리가 앞에서 대표적인 마켓 페일리어의 사례라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켓 페일리어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서게 되는데 아까 발생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즉 소셜 코스트만큼을 세금으로 서플라이어에게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시장에서 생산되던 양보다 더 줄어드는 알루미늄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의 어떤 마켓 페일리어를 정부라는 어떤 플레이어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마켓 페일리어를 고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엑스터널리티를 인터널라이즈, 그러니까 이 엑스터널리티를 세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서플라이어에게 이렇게 비용으로 전가시키는 거, 이러한 것을 internalize, de-externality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실패를 개선함으로써 토털 웰페어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환경오염 시키지 않았던 것을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를 생각을 이제 해서까지 더 토탈 웰페어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즉 정부 실패를 아니, 시장 실패를 수정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입니다. 여기 지금 이 교과서를 보기 전에 제가 그 제출하신 과제 1번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2학년 이상이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보았고 지금은 불가피하게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특히나 시험 기간 같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모르는 걸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내가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아는 거를 대답해주고, 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알았던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시험 기간 같은 요런 때 특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도서관을 가면 확 느낄 수 있었죠. 갔더니 친구들이 막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성적 잘 받고 나도 성적 잘 받고 그러면은 지식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둘의 다 커리어가 더 좋아질 테고, 이제 요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떤 뭔가 동기부여 같은 것도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없어서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굳이 말하면 조금 힘들어진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거는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개별 사람들의 임금, 그러니까 더 좋은 일자리, 어떤 더 전문적인 직업 그런 걸 갖게 되니까 더 임금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이제 교육 어떤 지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10만큼의 비용이 들어서 물건 아니면 서비스를 한 단위 만들던 거를 이제는 뭐 5 아니면은 뭐 3만큼만 들여서도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생산성도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죄율도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교육을 더 잘 받고 어떤 사고를 더 합리적으로 하고 하면서 어떤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정부를 갖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측면에서 에듀케이션은 이렇게나 좋은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구나라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을 받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에 대비해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이전에 그 교육의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만날 때에는 지금 어떤
이 X축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실제로는 이만큼의 교육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만큼의, 교육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external benefit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 소셜 밸류 디맨드 커브를 올려줌으로써, 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되어야 했었던 만큼의 에듀케이션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소셜 디맨드 커브를 올려주는 어떤 역할, 즉, 이 시장 실패를 요렇게 수정을 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에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맨드 커브보다 소셜 밸류 디맨드 커브는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 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external benefit이라고 그래프에서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 private value 플러스 external benefit 한 거를 이렇게 social value라고 여기 지금 앞에서는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전에라면 요만큼밖에 안 생산 소비되었을 것을 이만큼 생산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요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냐면, 정부는 이렇게 subsidy, 즉 지금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에다가 장학금 아니면 R&D 비용 아니면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좋은 에듀케이션, 더 많은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공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켓 페일리어를 수정을 시키는 거라고, 즉 이 경우에도 externality를 internalize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ositive externality를 internalize 시킴으로써 이전에 그 마켓 균형보다 더 많은 교육 서비스가 시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네거티브일 때와 요 포지티브일 때도 다 각각 이게 네거티브는 포지티브이든 그만큼의 엑스터널리티가 이게 금전으로 정확하게 환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딱 그만큼을 아까 네거티브일 때는 세금으로 때리고 여기 포지티브일 때는 서브시디로 지원을 하고, 이제 이게 다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 가능하다, 딱 그만큼만 정부가 세금이나 서브시디로 매긴다라는 거를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1단원에서, 그리고 이 교과서 이 맨큐의 이 Principles of Economics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시장한테 가만히 맡겨놓는 것이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어떤 다이나믹한 작용에 의해서 시장의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잘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게만 맡겨놨을 때 시장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바로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마켓 페일리어의 사례가 바로 이 엑스터널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만히 맡겨놓으면 시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더 생산해.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만큼을 정부가 딱 이 엑스터널 코스트만큼을 텍스로 서플라이어한테 이 매김으로써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의 마켓 페일리어를 이거를 개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는 시장한테 가만히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덜 공급 수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만큼을
이 해당 산업에다가 서브시디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더 생산 소비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을 정부가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케이스 스터디의 경우에는 지금 테크놀로지 스피로버,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그다음에 페이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 스피로버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그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이전되는 것을 테크놀로지 스피로버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이면서 연구중심 대학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수업을 이제 이공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조교분들이 다 대학원생분들이고 또 연구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제 1번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곳이 이와 같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스피로버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아니면 기존에 있었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어떤 새로운 연구 개발 개선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이제 또 그것을 누군가가 참고를 해서 뭐 그게 대표적인 게 논문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와 같은 연구중심 대학,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 스피로버는 이제 대표적인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또 마찬가지로 엑스터널리티를 인터널라이즈 하는 건데 이제 아까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정부가 기업이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에서 더 연구 개발에 활발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서브시디, 뭐 장학금이나 아니면 뭐 인건비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비용의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정부가 R&D에 과학 이공계 R&D에 투입하는 비용이 세계 이제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 GDP의 비율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테크놀로지 스피로버 그리고 이러한 테크놀로지 스피로버가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뭐 전공 과목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무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더 많은 어떤 전쟁에서 잘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던 것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비누나 아니면 정말 사소한 많은 것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원래는 전쟁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테크놀로지 스피로버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물론 많은 논문들, 연구 성과들 다 테크놀로지 스피로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어떤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일상화가 있을 수 있게 한 것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은 미국의 국방성인 다알파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창출이 되었다고 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보이는 테크놀로지 스피로버의 어떤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로 인더스트리얼 팔러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어떠한 거냐면, 이제 테크놀로지 스피드오버가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라는 걸 정부가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매년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산업에 아니면 어떤 기업에게 얼마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어떤 산업을 여기 지금 프로모트,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이제 사례를 틀어서 이제 이러한 것이 상당한 고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감자칩 을 만드는 어떤 공장 기업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회사가 이제 각각 기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감자칩 만드는 회사는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맛있는 거를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는 그 나름대로 수많은 IT 기기, 전자기기에 쓰일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 중에 어디를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회사한테 각각 얼마만큼을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지 우선은 숫자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고,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경제 기사에서도 살펴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부터의 결정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턴트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페이턴트, 즉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뭐 아이디어를 개발한 기업 혹은 개인에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그와 같은 권리 덕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니까 힘들게 막 수조 원대, 수백억 원대 R&D 비용, 시간,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기업들이 이런 신기술 개발하려고 특허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엑스터널리티,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SKT Experts라는 것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XT Experts에서 지금 문장이 추가된 부분이 어떠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떤 집단의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90%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아무리 개인의 어떤 권리나,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을 권리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맞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대부분 경제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똑같아요. 뭐냐면 뭐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그냥 뭐 네이버 검색하시다가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국민들이 다 잘 쓰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문화의 차이니 뭐니 그런 어떤 분석은 많은데, 이제 그게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제 그 상황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SKT 엑스퍼츠에서 나는 백신을 안 맞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돼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10.1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